자, 야구잡설 댓글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제발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세련돼. 네,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그 얘기를 안 했어. 네. 우리 어떤 뭐 댓글에서 어떤 분이 정 PD님도 타격폼 얘기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삼성은 전체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야 할 때 점수를 못 내서 지는 팀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해봤자 변죽을 울리는 거야. 그래서 타격을 얘기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고 왜 타격이 안 되냐 하다 보니까 타격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 근데 너는 솔직히 이유가 다 있어. 불펜이 터지는 것도 많았잖아. 불펜은 아직도 오랫동안 우기면 여기서 불펜 안 터지는 팀 누가 있냐? 불펜 안 터지는 팀이 누가 있? 그래. 너 정도는 불펜이 안 터질 수 있지. 웬만한 팀들은 다 근데 불펜이 터져. 우리 팀도 선발 타격 불펜 중에서 불펜이 제일 약해. 아니, 그래도 문수건, 노경은, 오원석 다 때려박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그게 불펜이야 선발이지? 그러니까 다 선발팀들이 와서 불펜하고 있어. 반칙이야. 그래서 선발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팀도 그렇게 불펜 좋다 하다가 지금 불펜 다 터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불펜 터지는 건 상수야. 김상수야? 넘어갑시다. 야잘후님 16일에 올려주셨는데 넘어가기 뭘 넘어가기 시작도 안 했었는데. 첫 댓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팟빵까지 깔게 됐어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정말 키움 선수들 열심히 해주는 거 알겠고 너무 고마운데 어느 순간 초구 공략이라는 이름으로 변장한 악귀가 들러붙고 나서부터 그런 고마움은커녕 그냥 너무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공략이 먹혔을 때는 그래 괜찮아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너무 초구만 치고 말도 안 되는 볼에 초구 쳐서 아웃되면 더 화나고 그놈의 초구 하다가 가보면 금방 오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초구는 항상 말하지만 결과론이죠. 근데 이제 어정쩡한 초구 공략은 아무 의미 없다. 아니 초구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타자들은 없다고 봐. 내 생각에는 내가 타격에 그래도 자신감이 있고 네. 초구에 내가 원하는 공이 왔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속구인 줄 알았는데 슬라이더여가지고 뭐 잘못 치거나 타이밍이 좀 안 맞았거나 이랬을 거야.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 타자들하고 비추어 봤을 때는 키움 애들은 그래도 타격에 자신감이 있는 거야. 초구 쳐서 아웃되면 욕먹는 거 누가 모르냐. 근데 자신감이 없으면 그 초구에 뺏이 안 나가. 그렇지, 얘들처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공을 놓쳤을 때의 후회감이 더 커요. 제가 그건 10년간 야구하면서 초구 안 쳤었거든요. 근데 최근 2, 3년간 열심히 초구를 치고 있는 이유가 나도. 자신감이 한 번 생기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2배, 3배, 4배로 실력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초구 쳐가지고 이렇게 좀 답답하실 테지만 질문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타격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이거 장성우 의원한테 들은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카운트가 불리해도 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자기는 오히려 초구를 잘 안 쳤다는 거야.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죠. 장성호 정도 되는 레전드급이었을 때 얘기 아닐까? 그렇구나. 아니 나도 뭐 사회인 야구야 사실 그렇게 뭐 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예전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난 투스트라이크 몰려도 컨택에는 자신 있어 그랬는데 올해 이제 연습도 하고 뭔가 깨달음 얻고 난 다음부터는 난 더 크게 칠 자신 있으니까 좋은 공 놓치기가 싫은 거야. 좋은 그러니까 공 들어오면 그냥 갈기는 거야. 그냥. 자신감의 범위가 다른 거죠. 초구부터 공을 찢을 자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투스트라이크 몰려도 어떻게든 안타를 만드는 자신 있는 것이냐. 약간 다른 거긴 한데 초구에서 그렇게 뺏내는 게 쉽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현재가 그 가재는 강편님도 그런 말 했지만 키움이 완벽한 이닝 책임제라고 말한 다음부터 키움 불펜도 터지고 지금 키움이 진짜 지금 꽤 많이 와서 지금 3위가 문제가 아니고 3위가 KT한테도 지금 밀리거든. 잡힐 위기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이쯤입니다. 키움 팬 여러분. 맞습니다.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한 분만 용기 군침을 싹 흘리고 내주시면. 계시는군요. 네, 지금입니다. 키움 팬. 지금 타이밍입니다. 전 이닝 책임제에 동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무슨 마구마구도 아니고. 아니 그냥 아이디가 가재는 강편이었어. 아이디가 이걸 아이디가. 의견을 주실 그때 현재 PD가 그런 말을 분명했다. 다 내 탓이다 그래. 다 내 탓이야. 넘어가시죠. 올해는 똑같다님께서 롯데가 한창 못했을 때 예전 롯데가 잘했을 때 야잡을 계속 돌려봤어요. 이런 편이 몇 개 없을 것 같은데 그때의 기분을 다시 느껴보고 싶어서 한 달 빛났던지라 추억에 잠길 영상이 별로 없었는데 드디어 다시 들을 에피가 하나 생겨서 너무 행복하네요. 지난주에 4승 1패 때문에 그렇죠. 롯데가 계속 잘해서 어게인 2017이 다시 왔으면 해요. 항상 야잡 잘 듣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팬은 그런 것 같아요. 추억에 사는 것 같아요. 늘. 네. 슬프네요. 삼성 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삼성은 그래도 추억의 그 기간이 짧잖아요. 높이 나가서 뭐 소주 한 병 사와야 그 될 것 HD자 HD. 저희는 SD. 아련한데 지금 눈빛도 SD. 그렇고. 아련해. 넘어가시죠. 네. 이어서
문학 아이돌 김광팔님께서 야구와 전혀 상관없는 뻘글이지만 KBS 기자분들 메일 주소의 아이디 특이해서 화제가 되었잖아요. 제일 유명하게 박대기 기자님의 웨이팅. 혹시 두 정 PD님도 아이디가 특이하신 편인가요? 큰 정 PD님 알고 보니 아이디가 나우라든가 뭐 그렇죠. 작정 PD님은 이름에도 호가 들어가 있어서 타이거즈 뭐 이런 각일까요? 예, 뭐 사실 저희 둘은 아이디가 그렇게 특이한 편은 아닙니다. 그냥 뭐 저는 스포츠 PD 줄여서 SPD 쓰고 있고 큰정 PD님은 영어 이름 쓰고 있고. 영어 이름도 아니야 그거 사실 그냥 뭐. 아 그래요? 근데 그 기자분들은 그런 경쟁이 있나 봐. 아 그게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일단 두 가지 그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부러 웃길라 그런다. 그럴 이유도 굳이 없고 두 번째로는 선배들이 지어준다. 본인들이 짓습니다. 본인들이 짓지. 본인들이 짓고 왜 그렇게 좀 특이하게 하느냐? 제보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기억에 남아야 되니까. 기억에 남아야 제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누구한테 보내고 싶은데 맞아 박대기면 웨이팅 하면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신선민 선배라는 분 계시는데 그렇죠. 프레시민 맞습니다. 이런 거 쓰시고 제 동기인 정세배 기자는 뉴보트 쓰고 있고. 맞아. 뉴보트 3배. 그렇죠. 네, 그냥 뭐 다들 그런 사람 많지 않나? 맞습니다. 네. 너 그거 있잖아. 너네 그 부장님. 이 부서의 부장님이 짱입니다. 뭔데? 체구가 좀 있으신데 이메일이 I am a pig예요. I am a pig. 근데 이게 왜 웃기냐면은 그것까진 괜찮아.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다른 저기 체육협회나 여기다가 자료를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이 또 부산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롯데팬이시고. 근데 이제 아스날 팬. 협회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 메일 주소 보내주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메일요 알겠습니다 한다 메일을 I A M P I G 한단 말이야. 그쪽에서 이제 I am 피그요. 아니 I am a 피그 돼지 할 때 피그 몰라요 이러고 있으면 그걸 내가 사무실에서 어떻게 듣고 있냐고. 야 진짜 쉴 때 골라야겠다. 근데 이거 이름을 말하면 안 되구나. 그 선배님 보실 수도 있는데 괜찮겠니? 잘라줘라. 이거만 쇼츠로 갑시다. 이거만 쇼츠로. 네.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시아나 도망가자. 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너무나도 지쳐 팀 세탁하려고 합니다. 저는 진정한 보살 팬이 아닌가 봐요. 하나야구 매년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작년 저는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는 가을 야구와 관련 없다 보니 가을 야구만 시작하면 팍 식은 저의 야구 사랑은 작년에는 매일 엠팍을 들락날락하며 썰 하나 설렜는데 팬자이라는 무시만 받고 정말 현타가 세게 오더라고요. 올해는 야구 안 봐야지 하다가 선수들은 무슨 죄야 하면서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하나 응원하면서 KT도 같이 응원했는데 이번에 KT로 완전히 갈아타려고 열심히 KT만 챙겨보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7년 전 한번 팀 세탁을 해본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걱정이 없네요. 어쩌다 하나로 팀 세탁했는지 롯데와 KT 중 고민했는데 롯데는 세컨팀으로 품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하하. 진짜 이렇게 당했다. 울지마 바보야. 아무튼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제 나도 잘하는 팀 응원한다. 추신 시아나 먼저 도망가서 미안하다 응원할게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왜 제가 잡히죠? 근데 롯데 팬들 중에 팀 세탁 뭐 그런 게 있는데 진짜 웃겼던 것 중에 하나는 난 절대 팀 세탁 안 할 거야. 왜 그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응원 안 하면 우승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까지 응원했는데 우승을 못 봤잖아. 근데 내가 팀을 바꿨어. 그 다음에 우승하잖아. 그럼 기분 미쳐버릴 것 같지 않을까? 킹받지. 그게 이제 그런 걸 매몰 비용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예감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PD님께서 매몰 비용이란 무엇인가? 한번. 무슨 매몰 비용이야. 아니 이제 이거는 그동안 바꿔서 못 건드려갖고 결국 못 바꾸다가 더 큰 실수를 하시게 된다는 슬픈 결말 그렇지.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없던 돈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구나. 새로운 이제 시도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면 사실 그 얘기를 드려야 될 분이 소장님 아닙니까? 제일 그 얘기가 필요한 분이. 소장님 혹시 매몰 비용을 모르셨던 거 아닙니까? 아니, 소장님은 지금 축구를 보세요. 맞아요. 현명하시다. 손흥민 경기. 근데 최근에 소장님 못 하던데. 아 그래? 그렇구나. 그 유료됐던데. 아니 소장님은 그래도 한 달에 15,000원 정도 내실 수 있는 분이야. 야구장 한 번 갈 돈이죠. 15,000원이면. 네. 네. 넘어가실까요? 경기는 삼성으로 기울고님. 오늘 롯데 자이언츠가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다만 유니폼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유니폼을 유니폼이 이렇게 홈 어웨이 나뉘어진 이유가 뭡니까? 상대 팀과 우리 팀과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입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홈팀이 얼튼 유니폼을 입을 때 어웨이 팀이랑 색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네. 그렇다고 어웨이 팀 보고 홈팀 유니폼 들고 와서 입으라고 할 수도 없고요.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맞습니다. 이거 얼튼 유니폼 색깔이 비슷해요. 그 검은색 계열이라서. 음. 근데 이제 야구라는 스포츠의 특성이죠.
뭐 그렇게까지 헷갈릴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음. 저희도 뭐 사회냐고 하다 보면은 유니폼 똑같은 경우 많잖아요. 음. 색깔 비슷하거나. 근데 나는 이거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은 다른 게 일단 그게 만약 필요가 없다면 애초에 홈어의 유니폼을 나눌 필요 자체가 없어. 한쪽이 흰색을 입고 그러니까 한쪽이 흰색을 입고 한쪽이 그 색깔 계열을 입는다는 유색 계열을 입는 할 필요가 없죠. 너의 논리대로만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걸 우리는 쓸데없이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애초에 정한 이유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보고 혹은 눈이 그 색깔을 보는데 좀 불편하시는 분들도 그쵸. 있고 그분들이 좀 더 경기를 쉽고 편안하게 볼 수 있게 시력이 약한 분들이 노안이라서 못 보는 분들도 더 많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팀의 색깔을 배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사실 헷갈린다고. 사실 우리도 그때 스타워즈 유니폼인가 검은색을 입을 때 하필 두산인가 하니까 너무 같은 거야. 같은 어두운 계통에. 어제 뱅글 때문에 다시 나도 찾아보는데 롯데랑 하나도 비슷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약간 난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유니폼이라는 게 홈하고 어웨이 유니폼이 사실 모든 약간 축구, 농구 이런 데도 다 홈팀이 흰색 계열 입지 않나? 아, 근데 그 축구 농구 같은 경우는 PRCP를 확실하게 그건 돼야 될 필요가 확실해야지. 있죠.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그러니까 야구도 그걸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가? 뭐 뭘 따라서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야구는 사실 현우가 흰색을 얘기했던 홈팀에 입는 것처럼 어느 정도 딱 수비와 공격이 딱 나뉘어져서 하는 거라서. 아니 근데 모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창규도 그 상황에 만약 3루 돌았어.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근데 3루수 백한 그러니까 3루랑 만약에 코치랑 헷갈려? 그러니까 3루를 향하는 주자랑 유격수가 같이 3루로 들어올 때 그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한 명은 글러브를 들고 있고 한 명은 헬멧을 쓰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나도 사실 이 초록색 유니폼 입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여기 카메라 갖고 원샷을 잡아주잖아. 네. 전에 빨간 유니폼이 나오면,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빨간색이 지나가는 게 다 보이잖아. 네. 그럼 보는 적, 나 잡아줘, 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 근데 이제 초록색을 입으니까 빨간색 현호를 잡아줬나 보구나. 나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너를 잡은 건데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방송을 하지 그쵸, 않으니까 저쪽에 빨간색이 들어온 것 같으면 난가하고 말할 때 해서 나는 유니폼은 그건 확실히 큰 타겟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저 그리고 그게 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작가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이게 아마 수요일날 두산이랑 롯데 경기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날 두산에서도 되게 어이없는 에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집중력 자체가 좀 달라졌는데 물론 유니폼 때문만은 그렇지. 아니겠죠. 하지만 어수선했을 수는 있다. 심지어 네. 그 글러브를 공을 안 잡던데 두산은 이렇게 치는 것 같은데. 꼭 그게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이벤트를 하는 주최 측에서 사실 조금 이때 어웨이 팀이 어디고 어느 걸 입지를 좀 고려한다거나 유니폼을 만들 때 약간의 고려는 할 수 있다는 거지. 최근 들어서 뭐 얼트 이런 게 엄청 많아지면서 그 부분을 거의 고려 안 하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진짜 근데 그 말대로 고려 안 해도 된다면 나는 홈 어웨이 유니폼 규정 자체가 필요 없다고 봐. 그렇죠. 그것부터 폐지하자고. 그렇군요. 네. 넘어가시죠. 청주 3팬님께서 안녕하세요. 야구잡설 애청자 3팬입니다. 오늘 엄마와 대전 경기 보러 가려고 터미널 가는 택시를 잡았는데 글쎄 택시에 타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구잡설 애청자이신 엄마랑 저는 동시에 작정 PD라고 말했습니다. 작정 PD? 찾아보니 주파수도 KBS1 라디오, KBS1 라디오 맞더라고요. 안 그래도 엊그제 큰정 PD님이랑 작정 PD님 시사본부 나오신 거 엄마랑 같이 유튜브로 봤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라이브로 듣게 되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엄마도 아는 사람 밖에서 만난 기분이라고 하시고 덕분에 기분 좋게 직관 갑니다. 오늘도 삼성이 이길 수 있기를 화이팅! 네. 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두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인이야. 화요일 저녁 8시 반에는 이제 스포츠 KBS 1라디오에서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금요일 오후 1시 40분에도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 이 와중에 큰정 PD님은 자기 프로그램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아니라고. 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어 임마. 했어요? 야, 그러니까 너네 얼마 전에도 그 김우영 PD랑도 뭐 출연하고 그랬잖아. 그쵸. 스포츠에 나갔지. 그러니까 그렇게 너네가 TV를 자주 출연하니까 라디오야. 그러니까 매체 출연을 자주 하니까 네. 김우영 PD가 너네 연예인병 걸렸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무슨 무슨 연예인입니까? 연예인이. 아니, 야, 제일 가까이서 지켜보면 너의 직속 후배가 그 정도 말할 정도면 뭐 비트진이 뭐니 할 정도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본인은 오늘 코가 되고 싶대잖아. 제가 원래 심각한 애라서 그래. 그 친구가 심각한 거니까? 아니, 오늘 져서 그랬다잖아 나한테. 아니 그러니까 내 우리가 머리는
시사본부에 나가는 것보다는 스포츠에 나가는 게 우리가 훨씬 재밌어. 왜냐면 시사본부에서는 우리가 시사본부잖아요. 그래서 너무 약간 위축되는 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요? 그리고 점심 시사 프로그램이 청취율에 굉장히 더 민감하기도 하고 스포츠에 비해서. 네. 그리고 스포츠는 진짜 스포츠를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듣는 건데. 그렇죠. 시사본부는 좀 이제 약간 이제 금요일 오후에 조금 이제 시사에 관한 관심을 조금 누그러뜨려 보고 재밌는 스포츠 얘기 들어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 네네. 스포츠 출연하는 게 훨씬 재밌다. 근데 진짜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저렇게 하고 다녔겠구나 하고 아주 유쾌하게 본인은 들었어요. 마치 같이 안 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그때 김우영 PD가 그때도 딱 선을 그어주지 않습니까? 김 작가님은 요즘 참 할 말도 없고 힘들겠지만 딱 이렇게 딱 정확한 PD다. 그럼 이제 김우용 라인으로 가시는 겁니까? 근데 그 라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C가 5강이 아니라 우승을 외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NC 5강에는 우승을 외치면서 내 결은 아니구나. 그거는 확실했습니다. 여기 그냥 무지성 직진이야 거기는. NC의 그 김주원인가 유격수. 맞아 그 얘기해야 돼. 수비. 수비 와 진짜 잘하더라. 진짜 사실 잘하더라. 거기만 좀 빠져나가고 뭐 조금 에러 나오고 그랬으면 사실 우리도 할만했는데. 심지어 너네랑 스위치터야? 우리랑 했어. 우리도 져서 했어요. 내가 피곤해. 야 봐봐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좋은 땅볼들을 많이 쳐주니까 그렇게 훌륭한 소리들이 그러니까 나오네. 우리는 맨날 다른 팀 진짜 좋은 호소리 소리 하나만 하라고. 호수비만 만들어주고 말이야. 삼성은 KBO에 꼭 필요한 팀이에요. 이거 진짜 말인데. 진짜 꼭 필요한 팀이야. 이렇게 복수를 하네. 그러니까 말을 꼭 돌려받는 거야. 군자의 복수는 3주가 걸려도 늦지 않구만. 넘어가시죠 군자님. 미안해 호랑이님이 군자님 안 하셨는데. 제가 방금 말한 방금 건데. 했어요. 한 거예요. 집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 호랑이님이 김도영 2군 보내라고 팬들끼리 싸울 때가 전생 같아요. 고졸 신인 하나 없다고 1군 내야 뎁스가 유격 3루로 믿어볼 만한 백업이 이렇게 없을 일인가 싶고요. 하면서 이제 밑에 또 다댓글로 얼마 전에 본 글이 있는데 기아 최근 5년간 1차 지명 선수 WAR 합이 리그 3위랍니다. 그런데 2차 1라운드부터 3라운드 지명의 합은 10개 구단 중 꼴찌. 근데 사실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된 게 1차 지명 잔혹사가 있었어요 기아가 이전부터. 예전에 뭐 김진우 선수도 그랬고 뭐 정원 그다음에 이제 뭐 고우석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안 좋았거든. 고우석? 동명이인 고우석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선수는 지금 이제 그 조폭계에 연루돼가지고 외국계를 떠난 이후에 이제 뭐 조폭 사태 뭐 이랬는데 계속 안 좋았거든. 막 곽정철, 전태현 뭐 이랬단 말이야. 김현준 뭐 이랬는데 정성철 최근에만 좀 좋아했다고. 특히 기아가 2차 3라운드에서 진짜 못 뽑아요. 3라운드 선수가 성공 사례가 드물어. 뭐 그런 걸 보면서. 근데 희한하게 투수는 잘 키웁니다. 그나마 비교적. 그러네. 타자는 키웠어. 상위 라운드가 성공한 게 안치홍 하나밖에 없어. 나주환도 있구나. 딱 그 정도입니다. 그래 뭐 타자도 키우기 힘들고 다 키우기 힘드니까. 네. 어떻게 할까요? 넘어가지 뭐. 알겠습니다. 넘어가자. 저는 짧게 야구부로 카이스트 가자님께서 수능 89일 남은 고3 하나 팬이시라고. 그래서 이거 읽어주시면 큰정피님 욕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꾸꾸 티타이님께서 내일 군대 간다고. 내일이니까 이제 오늘인지 내일인지 정말 헷갈리는 지점인데요. 우리나라 욕 좀 해달라고요? 아니 이분은 큰정PD님 제발 시즌 끝까지 삼성 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군대 가시는 퓨프프런님께서 네. SH 팬인데 군대 간다고. 근데 키움 2연전 갔다 싹쓸이해서 기분 너무 좋다고. 이분은 야구 잡설 저 제대할 때까지 2024년까지 망하지 말아주세요. 월요일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최강야구와. 묶어서 그냥 군대 가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말뚝박으라고. 그리고 고3 분들도 제발 퇴퇴퇴 해달라고. 그러니까 고3 퇴퇴퇴. 왜냐면 89일 남았고 이제 군대 가고 하니까 우리 애청자들이니까 우리가 다 팬서비스. 겪어봤잖아. 그건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어떤 감정이고 심정인지. 대한민국 망해라 뭐 이건 같이. 아유 말뚝박아라. 알아서들 하세요.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 진심은 아니, 진짜 수능 대박 났으면 좋겠고. 나중에 아들이 군대 가고 수능 갈 때는 뭐라고 해줄 겁니까? 수능 칠 때? 긴장하지 마라고 하겠지. 군대 갈 때는 몸 다치지 마라. 몸 안 다치는 게 최고다. 그래, 진심 말하면 되는 거야. 저렇게 진심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왜 이렇게 어려워해? 그래. 수능 망하라고 얘기해달라고 이러니까. 아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냥 좋은 말 해달랬지. 근데 좋은 말 해주고 끝에 퇴퇴퇴만 붙여달라고 다들 하셨어. 그의 진심은 이거였죠. 마지막 그
빨리 끝나세요. 근데 그때 그거 진심을 다 태웠어. 야 근데 진짜 이번 주에 저번 주에 늦게 끝나세요 했잖아. 맞아요. 5경기 다 8시 반에 끝났어. 야, 아. 그때 진심이었어. 야 그냥 야다 그냥 야. 아, 내 탓이다. 자, 모카렐라님 안녕하세요. 야구 잡설 때문에 매주 월요일 기다리는 삼성 팬이자 야구 잡설 애청자입니다. 네. 중고등학생 팬분들 사연을 듣다 보니까 생각나서 몇 글자 써봐요. 중학생 시절에 다이어트 하겠다는 다짐으로 헬스장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대부분 사람들이 야구를 보고 있었고 그래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삼성 때문에 요즘 많이 답답하긴 한데 떠올려 보면 아빠랑 단둘이 치킨 한 마리 놓고 야구 배웠던 추억도 야자 시간에 선생님 몰래 야구 중계 보던 기억도 모두 좋은 기억이었어요. 야구라는 스포츠가 단지 취미일 수도 있겠지만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시켜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 더 좋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야구 접설 패널분들도 저에게는 이제 너무 익숙한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PS 가끔 시간 맞으면 언니랑 출퇴근을 같이 하는데 차에서 야구 접설 듣다가 언니가 타자마자 저도 모르게 바로 꺼버렸습니다. 꺼야지, 언니도 저 그럼. 몰래 듣고 있으려나. 꺼야지. 네. 이 말이 나는 와닿았어. 네. 야구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힘이 있는 것 같다. 야구 팬들을. 족쇄군요. 도망가세요. 얼마 안 됐다면 도망가세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면 그런 단단한 끈에 묶이게 됩니까? 아, 오빠 크지. 누구는 BTS 좋아해서 암이라는 끈으로 묶이는데. 그렇지. 어? 암이라는 끈으로. 우리는 아무나 끈으로 묶여. 암울이라는 끈으로. 도망가십시오. 네. 라고 주제넘게 얘기해보지만 여튼 너무 잘 표현해 주시는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라. 우리 야구 잡설. 야구를 멀리 하시더라도 야구 잡설 사랑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이야기 다음에 읽으려는 건 좀 이상한데 성공예감 박찬혁입니다 님께서 안녕하세요. 평범한 줄로만 알았던 20대 중반 키움 팬입니다. 최근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겨 피 검사를 받았는데 간 수치가 높게 나와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니 병원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코로나 때문에 그 몇 년간 술을 몇 번 마시지 않았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원정 직관 갔다가 참패한 날들은 숙소도 잡았겠다. 기분 더러우니 위액 토할 때까지 마셨던 아이고야. 기억이 납니다. 심장박동은 심장에 문제가 없고 불안장애 때문이래요. 근데 제 인생에 야구만 빼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최근 독립도 하고 취직도 하고 좋은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유일한 스트레스라 함은 키움의 DTD랄까. 이런 제가 야구를 계속 봐도 괜찮은 걸까요? 전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 어떤- 그러냐면 뭐가 좋아? 이 스트레스가 지금 야구 빼고 그런 없다. 일상은 잘 되고 있는 거잖아.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도 총 보존량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 예를 들어 내가 내 일이 너무 힘들면 야구에 받는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약해져. 아, 그렇긴 하죠. 왜냐면 여기에 관심 쓸 여력이 없으니까 이 일이 뭔가 안 되면. 근데 반대로 여기에 되게 신경 쓸 나머지가 작아진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분은 키움이 스트레스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큰 스트레스, 그러니까 큰 의미는 아니니까 이왕 받아야 되는 꼭 스트레스라면 차라리 야구팀의 부진이 낫지 않을까. 저는 라고 반대로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내 인생이 잘 풀고 있을 때 야구가 뭐 잘 안 돼. 그런 거면 괜찮은데 야구로 받는 스트레스가 는다 그래서 내 인생의 스트레스가 줄진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냥 야구는 상수야. 그냥 있는 거야. 근데 내 인생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건데 혹시나 이제 뭐 인생이 바빠가지고 현생이 바빠서 야구를 내려놓을 일이 생기면 다행이겠지만 아무튼 근데 건강에 관련된 거는 좀 이제 멀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걸 우리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의사쌤한테 여쭤보셔야지. 의사쌤도 야구 보지 말라는 것까지는 안 챙기지 않을까요? 야구 보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 야, 근데 솔직히 그 선생님이 야구를 팬이 아니면 야구를 보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상상도 못 할걸? 그런가?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할걸? 그럼 정신과의 상담을 받아봐야지. 우리는 좀 가야 되긴 해. 아니 근데 만약에 본인한테 야구를 끊으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정형외과에서. 정형외과에서. 아니 코어를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앞으로 이해가 오해가 이해가 있다고 앞으로 코어를 쓰지 말고 찍어치는 스윙만 하라 그래 정형외과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야구에 대해서 뭘 하시냐고. 이것도 들고 가야지, 들고 가야지. 선생님. 아니 그 코어를 스윙이 안 쓰다면- 맞는데 이 스윙을 계속하면은 몸이 허리가 나빠야 안 된다. 건강에 안 좋아졌다. 좋은 회사. 그러니까 앞으로 손으로만 쳐라. 스윙을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안 좋으면 야구를 끊을 겁니까? 야구를 하면 안 되지. 그럼 안 할 거예요? 더 스트레스를 받겠지. 다른 걸 찾겠지. 감독해야지. 아니야, 다른 거 뭐 다른 뭐 운동이나 뭐 이런 걸 찾겠지. 다른 운동을 해보신 적 있긴 한가요? 아, 물론 야, 나
왜 갑자기? 나 했다 하면 웬만큼 다 해. 뭔 소리야? 그때 왜 축구 공격수였다고 그래 얘기했잖아. 감독이랑 칸초라 그러질 않나? 아니 그건 몰라서 그런 거지. 야 그래도 칸초라고는 안 했잖아. 나도 그 생각했어. 난 전혀 부끄럽지 않아. 내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누군 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근데 예전에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했어. 나 군대 있을 때 농구. 그래. 어 진짜요? 야, 나 카투사 저거 그럼 대회에서 미군 애들이 하는 거 우승하고 아니야? 그래서 아니 카투사들끼리인데 우승하고 그래서 포상도 받고 미군들하고도 맨날 농구하고 그랬어. 아, 근데 진짜요? 이제 무릎 아프고 허리가 아프더라고 복학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농구 이제 안 하는 거지. 알고 보면 스포츠맨이었다. 그래. 넘어가시죠. 네. 음. 갑니까? 10고양이님께서 심심해서 다운받아 놓은 야잡을 시즌 3부터 세 번째 듣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도 모르고 끌려와 첫 녹화를 하시면서 SK의 연패에 분노하며 꼴찌 가능성을 걱정하시는 작가님의 겸손한 모습에 세월의 무생함을 느끼고 이때도 이재용에게 파라를 외치는 큰 정PD님의 분노의 웃음 에이 믿고 진짜 한결같긴 해. 그거 인정해야 돼. 롯데가 연승을 한다며 무섭다고 말하는 큰정 PD에게서 현재 코인의 시작이 이때부터였나 하는 시덥지 않은 생각이 들고 기아는 이때도 멍멍이 판이었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멍멍이 판이라 현실에 좌절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들으니 뜬금없이 난무하는 멍멍이 드립에 폭소하며 즐겁게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잡. 이 와중에 기아는 연장 11회에 9점을 주고 그만하세요. 자빠졌네요. 도대체 니들 그만하세요. 뭐하니라고 좋아요가 9개가 찍혔습니다. 이건 기록 아니에요? 그러게 연장 가서 9점을 준다. 한 이닝에 심지어. 한 이닝에 9점을 준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울어질 미중류 수가 있지? 타이거즈. 아니 여기 내가 고른 것도 괴비종님께서 연장 11회에 그만하세요. 14대 8 아무것도 아니다. 약분하면 7대 3 석점 잘만하다. 그 와중에 약분도 이상하게 하셨네. 7대 4 아니야? 7대 4. 아, 7대 4. 그러니까 석점 차라고. 아 근데 진짜 이게 내 생각보다 이때는 정말 그러니까 SK가 너무 성적이 안 좋을 때니까 이게 불과 2시즌 만에 이렇게 성적이 좋은 시즌이 왔잖아. 돈질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너네가 돈질을 또 안 한 건 아니잖아. 저기도 박동원도 막 데려오고 나서 우리가 돈 제일 많이 썼어요. 뭐 여기도 뭐 하고 했으니까 음. 그래도 뭐 2년 뒤에 또 어떤 시즌을 보낼지 모르니까 너네도 힘내라고. 뭔가 안 힘내세요. 와닿는다 뭔가. 치면 나야. 뭔가 안 하다. 나는 언제 나와야죠. 내년에 아니 네. LG 팬들은 싫어하실 얘기겠지만 혹시나 LG 를 삼성이 응. 삼성에 온다 하더라도 크게 안 바뀔 것 같아. 음. 팀 전체의 기조가 컬러가 바뀌어야지. FA 한 명, 두 명으로 바뀔 팀 기조가 아니다. 팀 비조가 확 바뀌어야 돼. 그럼 감독이 와서 기조가 바뀐다면? 감독만 바뀌어서는 안 돼.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삼성 프랜차이즈에 있었던 감독 코치들이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어. 이만수로? 아니 지금 삼성 프랜차이즈에 있었던 아 사람들이 많잖아. 아 무슨 말 반대구나. 그러니까 좀 새로운 한번 사람이 와서 새롭게 아예 혁신을. 진짜 파는 느낌으로 좀 파는 느낌. 외부 수혈이 있어야 돼.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괴비종님 내가 했으니까 넘어가시죠. 네. 해해콩님께서 3만 명 공약 얘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생각나서 처음으로 팟빵 댓글 남겨봅니다. 3만 명 기념으로 거창한 건 조금 그러니 간단하게 MBTI 테스트 해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서로 궁합도 알아보고 재밌을 것 같아요. 강편님 MBTI 뭡니까? INFJ 다시 T였나?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FJ 다시 T? 그러니까 다시 원래는 T는 뒤에 뭐야? 뭐가 붙어요. 네. 정확하게 뒤에- 하면. 진짜? 네. 그런 거 왜 붙어? 더 그런 거 복잡해지네. 제일 모르는 MBTI가 큰정 PD님 MBTI를 알고 있는데 ENTP. 예, 사소한 것에 크게 관심 없는 아니, 자기가 근데- 보고 싶은 거만 보는 근데 꼭 MBTI를 해야지만 여기에 궁합을 알 수 있습니까? 딱 보면 알겠는데? 그냥 나와 있는데. 아 그러면 이거 청취자분들이 우리 MBTI 뭔지 예측해주고 나중에 직접 그렇죠. 보면 어떨지. 그렇게 나 어느 분이 그렇지 않아도 댓글에 김작권이 뜬금없이 AB형 아니에요라고 근데 맞아요, 깜짝 맞아요. 놀랐어요. AB형이야. IB형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어쩐지 그게 우리 무슨 엄마가 의미지? 따라지 20%지 뭐 있어. 아니야 AB는 그 10%예요. 적어. 굉장히 적어. 그래. 어. 그렇긴 하겠다. 아니 INFJ T는 선의의 옹호자라네. 이게 가장 흔치 않은 성격 유형이래. 인구의 채 1%도 안 된대. 진짜요? 아 역시 이상한 광기가 사람이었어. 그렇게 야 이런 사람이 지금 제 거 말하고 있었구나. 그럼 누구야? 야 이런 사람이 1% 이상 있어봐. 그 사이가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그때는 롯데가 우승하지 않았을까요? 나무보다 숲을 보는 편이고.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승을 자기 하라고. 내부의 갈등이 많고 복잡하대.
롯데 얘기 아니야 롯데 얘기? 아니 롯데를 바라보는 너 같은 거지. 이거 롯데 MBTI인가? 롯데티아였네. 그 1%밖에 없잖아. 40년 동안 우승 2번밖에 못한 팀. 이렇게 또 끼워 맞추나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만. 왜 다 그렇구나로 넘어갔네.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네, 네. 아련하게. 네. 아니 나는 얘기했으니까 이 두 사람 거를 그거 뭐 한번 예측해서 맞춰보라고. 맞추시는 분께 큰정 PD님의 이제 사인볼을. 아 그게 아니라 이번에 그 MBTI가 바뀌었대요. 또? 그래? 그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있대요. 와. 그래서 그걸 해보라고 이거 아마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 MBTI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세상 살기 그런 거 힘들다. 귀찮아하는 편.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네 그런 거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지 뭐. 다음 네. 주에 새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투수발로 이기는 님께서 8월 20일 어디지? 키움과의 경기에서 최지훈 선수가 한현희를 상대로 백투백 홈런을 쳤는데요. 아 몸쪽 낮은 공을 퍼올리는 기술적인 타격폼이 신기해서 큰정 PD님께 이 스윙폼에 대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지 않아도 이거 전에 내가 그거 보고 너무 폼이 신기해서 현지한테 보냈잖아. 이거 어떻게 저도 보내? 보냈어요. 응. 자 이제 설명을 시작해 주시죠. 몸쪽 낮은 공 보면 다 보냈어. 몸 좀 낮은 공이 걸리면 크게 가요. 지난번에 말했잖아. 저 누구야? 너희 거기 1루 보는 이름 뭐야? 전희산. 전희산의 141m짜리 홈런도 그냥 몸 좀 낮은 전무씨라고 해야죠. 속구였어. 전문 씨 이미 나버렸네. 전의산. 아차. 이건 진심이었다. 몸쪽 낮은 게 왜 그러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뺏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아레나도의 스윙에 대해 스윙과 오늘은 관련 1시간 설명드리면 아니야 10분 짧게 실 얘기할게. 여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이렇게 몸쪽 낮은 공 치려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지 않겠어?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배트 헤드가 여기 있는 게 위치 에너지가 바로 이렇게 딱 떨어진다고. 그치? 여기서 딱 떨어져서 올라가는 궤적에 그리고 몸을 팽 돌았잖아. 그러니까 팔을 다 필 필요도 없는 거야. 완전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들어오고 그리고 홈런이 가끔 벼락 같은 홈런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렐라 같은 선수가 꾸준히 낮은 탄도의 홈런을 계속 생산하는 것과 최지훈 같은 선수가 생산하는 건 좀 다른 느낌이야. 최정하고 최지훈하고 다르지. 최지훈이 그렇게 치는 거는 그 상황이 아마 3볼에서 속구가 하나 들어와서 3볼 원스트라이크일 때일 거야. 근데 속구가 또 들어왔어. 이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야. 갑자기 벼락같이 자기도 모르게 스윙이 빵 나간 거야. 맞아요. 볼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볼인데 스트라이크처럼 들어오는 거였거든. 벼락같이 확 들어가가지고 뺑 돌면서 이게 힘이 제대로 걸려가지고 넘어가는 거지. 나 아까 아레나도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미국 대표팀의 WBC 아레나도 나오면 아레나 타석에 있고 원태인이 투수야. 누구 응원할 거야? 아레나도지. 아니야. 아레나도는 잘 못해도 되지 그때는. 시즌이 아니잖아. 아 시즌 때는 잘해야 됩니까? 시즌 때는 잘해야지. 지금 그 세인트루이스가 지구 1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골디도 엄청 잘 치고 있지만 아레나도도 3월 회복했고 이제 3월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왜? 아니 근데 저는 최지훈이 어찌됐든 간에 교타자잖아요. 근데 박성환도 그렇고 최근의 스윙을 보면 소위 말하는 몸통 스윙이 갖춰져 있어. 교타자임에도 불구하고. 맞아. 근데 둘 다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올스타전 때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홈런 더비 얘기가 나왔던 거야. 근데 둘 다 문학에서 하면 자기네들도 나갈 자신, 그러니까 넘겨갈 자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그 홈구장을 쓸 때 그 타자가 타석에서 줄 수 있는 자신감이 확실하게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 지금 홈런 1위가 문학에서 홈런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실제로 뭐 문학 흔히 말해서 문학이라서 어쩌고가 아니고 그게 선수의 그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는 그러니까 자신의 스윙을 하게 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문학이면 넘길 자신 있다는 거야. 자신감이 있어야 돼. 맞아, 1번부터 자신감 9번까지 내가 넘길 수 있다. 똑같은 문장인데 한 명은 문학을 보고 한 명은 자신감을 자신감을 봤어요. 사람은 다 달라. 사람은 보고 싶은 거 하는 타석에 거야. 선 선수들은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래 자신감이 봐봐. 있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도 문학 정도 되는 거리는 넘길 수 있다. 둘 다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홈런 더비를 나갈 수 있다고 하잖아 자기도. 분량을 그런 채워줄 때 결과가 자신감 나오는 확실해. 거야. 근데 저도 그거 보면서 어제 그 롯데 담장이 고승민 선수의 사이클링 히트를 먹었거든요. 그거 자신감 있게 보면서 나왔지. 아 롯데 담장 진짜 나중에 진짜 데이터 보고 싶어요. 롯데 거 몇 개나 디펜스 했고 상대 거 몇 개나 디펜스 했는지. 근데 보통 뭐 일반적으로 롯데가 그 홈에서 그런 일을 해놓으면 옛날 태평양처럼 극단적인 소총 부대가 아닌 이상은 자기 팀이 손해예요. 왜냐면 롯데가 경기를 또 많이 하잖아. 많이 하면은 홈런 칠 일도 많을 거고.
근데 투수가 그만큼 덜 맞을 수도 있잖아. 우리 투수들이 별로라면. 거기서 이제 반가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가? 한번 봐야겠네. 네. 산골 아줌씨께서 이번 주는 보호대 끈에 맞아서 사고로 나간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오. 박찬호는 팔쪽 끈에 맞고 다음 이창진 선수가 홈런을 날려 경기를 이겼어요. 키움의 김희집은 발쪽 끈에 맞아서 만루가 되고 다음에 적시타가 나서 점수를 놨어요. 물론 키움은 승패를 결정짓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넘어갈 뻔했습니다. 네. 몸에 있는 옷 정도는 스쳐도 이해가 되지만 너풀거리는 보호대 끈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기우겠지만 중요한 순간에 보호대 끈 다 풀고 나올까 걱정스럽더라고요. 흔들면 흔들리는 끈으로 경기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는 어때? 먼저. 나는 근데 그 생각을 했어. 이게 이렇게 감이 현실이 따라가면 이런 스윙이잖아. 그래서 이게 몸쪽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피하가야 되잖아. 맞아요. 그렇지. 그러면 끈이 바람에 힘에서 이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렇지. 그 끈에 맞은 거야. 어. 발목일 뿐. 김희집의 경우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박찬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지만 음. 뭐 불가항력 아닌가? 아 근데 나는 그러면 정말 끈이 정말로 극단적으로 한 2m 달달달 메고 나왔어. 그럼 심판이 이렇게 제재를 하면- 하지. 그러니까 그 끈은 제재한다고 하는데 그럼 심판- 사실 그것도 사실 나풀거리는 끈을 그 애초에 타석에 설 때 보고 제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지. 그렇죠. 나는. 그냥 아니, 심판이 근데- 오케이 한 거야.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도인 건데 그 정도를 심판이 정하는 것이고.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글러브 맞아요. 할 때 맞아. 너무 글러브 좋아. 끈도 막 이만큼 길게 막 2m씩 해가지고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글러브 그래서 끈으로 글러브 생각되는 거 끈 아니야. 태그는 안 되는 걸로 규정 바뀌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 바뀌었어? 그게 이상해. 바뀌었어? 그 태그가 안 된다고 바뀌었어요. 그게 바뀌었어요, 이상한 진짜? 거야, 나는. 그거 왜 바뀌어? 몰라요. 그 너처럼 상상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보호대도 그러면 이걸 그거 내가 알기로는 보호대도 끈이 짧아야 된다는 규정은 있는데 그게 이런 표현인 거야. 짧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거지. 그래서 실제로 유니폼도 헐렁헐렁하게 입는 선수도 있거든. 나 그게 제일 아이러니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넣는 거 되게 대충 넣어가지고 거의 삐져나오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더 나오게 그렇죠. 해갖고 앞섬에 여기 이렇게 몸쪽 스치는 부분에- 경우들. 응. 근데 그것도 그냥 경기의 일부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네, 그냥 그것도 경기 일부다. 글러브 태그 물어보려고 했는데 없어졌구나. 저는 심지어 예전에 내가 사회냐고 할 때 글러브 끈 그렇게 해서 써본 적이 있어요. 아, 이야, 진심이네, 야구에. 채찍이- 야 그러면 그냥 3루에서 1루 소구도 그래서 송구 자신 없으려고 야, 25m짜리 줄자를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자를 감싸버리면 아웃이네. 근데 제가 써보니까 이 글러브 끈이 낭창낭창해서 태그 잘 되는 것보다 걸리적거릴 때 더 많아. 글러브 끈 밟고 넘어져 봤어요. 저 넘어져 봤어요. 어떻게 끈을 밟고 넘어졌지? 어떻게 야, 이상한 사람 보듯이 하시네. 1%라고 그랬잖아. 1%라고 INFJ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구나. 다른 INFJ 그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아, 그렇죠. 왜 다른? INFJ이고 롯데 팬인 89세 강씨성을 쓴 사람은 그럴 수 있다. 호구37님 얼마 전에 올려주셨어. 오늘 10시에 얼마 전 응원하는 팀 홈경기 보기 위해서 지방에 2박 3일 묵었는데 심판들도 묵는 숙소더라고요. 경기장이 아닌 사복을 입은 심판들을 보니까 엄청난 이질감이 들더군요. 한 번도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로비에서 직원과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마치 만화 캐릭터가 현실 세계에서 캐릭터 옷을 이거 뿅뿅으로 돼 있네. 캐릭터 옷을 뿅뿅 움직이는 모습 같아 보였어요. 일요일 늦은 밤 저녁 식사 후에 돌아온 숙소 앞에서는 술에 취하셨는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심판 한 분과 그분을 독수리 여행자처럼 에워싼 다른 심판분들의 모습을 우연찮게 보게 되니 새삼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오랜 시간 야구 보면서 가장 많이 욕한 특정 대상이 심판이었는데 한낱 사람이구나 애잔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계속되는 어이없는 판정콜에 화가 나기도 하고 한낱 사람이기에 이들도 좀 제대로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지 않나 여러 생각과 감정들이 흘러가는 요즘입니다. 대댓글로 야구잡설 한번 잡설바님께서 사복 차림의 패션의 심판분들을 얼굴만 보고 맞추셨다면 삐빅 라이트 팬은 절대 아닌 꽤 헤비한 맞아, 그러네.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해. 마스크 쓰고 있잖아. 최대한 아니, 본인의 알지. 신분을 가리고 계신 분들을 딱 알아본다. 굉장하시네. 그러니까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는 레이더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 늘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네 사람이지. 그리고 술 먹고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 계속 오심이 반복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분들 KBO 소속일 거 아니야. 직군을 바꿔주는 거야. 직군을. 맞아요. 이분은 그냥 내쳐라 이게 아니라 사실 이것도 밥줄이고. 그치. 근데 평가가 좋지 않아. 그러면 다른 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그치. 있을 거야. 그것도 비극이니까. 그러니까 KBO 내에 다른 전직을 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떤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뭐 하실 말씀이 없으면 넘어가시죠. 네, 좀 긴 걸 가져왔습니다. 투혼의 야자님께서 저는 야자 팬이자 개강을 앞둔 대학생 쓱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개막 때부터 왕조 시절 지금까지 삼성 야구만 챙겨보신 경북 출신 삼성 팬이세요. 그에 비해 저는 김강현 선수 하나만 보고 자연 발생된 서울 출신 쓱팬입니다. 어디 갔어? 저랑 아버지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얘기를 막 하셨는데 사춘기 동안 얘기를 거의 안 했는데 야구 덕분에 얘기를 좀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알바 끝나고 아버지랑 소주 곁들이면서 삼성 야구를 챙겨봤는데 삼성이 실점을 하니까 눈치 보면서 끌까 했더니 아버지가 이제 부처가 되는 길이라며 계속 보자고 하시면서 야구를 진짜 봤습니다. 명언이다. 그렇지, 부처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딸이 그랬답니다. 아빠는 나랑 야구 보러 갈 생각 있어? 나중에 삼성이랑 쓰기 한국 시리즈 한번 같이 보러 갈래? 했더니 아버지가 경상도 남자답게 멀다고 안 간다고 고개를 저으셨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차도 사고 경제력이 좀 생기면 아버지를 모시고 단둘이서 인천이든 대구든 상관없으니 야구장에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막상 가서 재미있게 보면 아버지도 기쁘시지 않을까요? 저는 아버지랑 친해지고 싶어요. 하하. 네. 얘기도 하셨고. 저희 아버지가 SNS에 서툴러서 이 댓글은 듣지는 못하시겠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언제나 아버지를 응원한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제나 야옴날을 즐겁게 만들어주시고 저를 웃게 해주시는 야잡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번창하세요. 라고. PS에다가 이제 항상 이기고 있는 쪽이 말 걸어서 우리가 이기고 있더라 하면은 꼭 역전당했답니다. 서로 약 올리지 말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네. 너무 바람직하고 너무 가슴이 따뜻해진다. 사실 저도 이 댓글을 골라왔었던 게 제가 이번에 LG랑 SSG가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LG한테 크게 졌습니다. 네. 크게 지고 다음날 우리는 이제 저쪽은 켈리, 우리는 박종훈이라서 약간 마음이 후달리는데 비가 와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하. 아빠랑 통화를 했습니다. 아. 아빠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켈리였는데 취소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제 야구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올해 그러네. 호시에서 보겠다. 한국 LG 랑. 시리즈 되면 내가 어떻게든 예매를 해볼 테니까 같이 보자. 근데 거기서 아빠랑 나랑 통한 게 근데 나도 LG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SSG가 우승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LG가 우승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아빠도 지금 진짜 몇십 년째 우승을 못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빠도 LG가 우승할 거 아니면 아들이니까. 아니 그냥 왜냐면 아버지도 한평생을 그러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제 인천에서 모든 거주를 하셨으니까 네. 저 4살 때 인천 이사 온 날부터는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도 그게 아니면 그냥 인천이 차라리 SSG가 우승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코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야? 훈훈한 결론이잖아. 야, 야 훈훈해야지 그럼. 야, 가족 야, 얘기하면 야 임마. 역사 자꾸 어제 그렇게 그러냐? 아니지. 그렇게 한국 시리즈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응. 왜냐면 못 보고 있으니까. 네. 한국 시리즈가 뭐야 도대체? 한국 근데 시리즈 아직 확정된 거 아니야. 봐봐. 올해도 이번 주도 내가 지난주에 한국 시리즈 어쩌고 입터니까 바로 2연패하고 얼마나 이게 안 좋습니까? 끝까지 긴장해야 됩니다. 2연패 가지고 겨우 2연패 했다고 긴장한다고요? 2달 만에 했다니까? 2달 동안 지는 팀도 있어요. 그래. 예전에 17연패 할 때 진짜 야구 어떻게 봤나 싶다. 아유 지금. 그만해 넘어가. 네, 다 읽었습니다. 너야? 나야? 네. 아, 나야? 네. 아, 나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 합동을 읽었습니다. 네. KT 얘기가 오늘 한 번도 없어서 어느 분이 남겨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KT 걸 읽겠습니다. 통증만 생겨도 깜짝깜짝. 야구는 투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한 경기도 100%로 싸워보지 못한 팀이 있다. 기사 제목을 인용했습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은 어디일까요? 바로 KT입니다. 목 빠지게 기다렸던 강백호가 복귀하자마자 이번엔 주전포수 장성우가 어깨 통증으로 말소되었네요. 부상이 많은 스포츠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올해처럼 부상 안녕이 따라다니는 시즌은 처음입니다. 2명의 시즌 아웃, 2명의 외국인 선수 교체, 간판 타자 없이 80경기 넘는 시즌을 치렀습니다. 백업 선수마저 부상을 입어서 포변한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하고 신전건 부상을 입은 심준우도 내야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 악재 속에서도 꾸역꾸역 버텨서 4위까지 올라온 팀이 참 자랑스러워요. 오늘 5위 기아와의 경기가 있네요. 바로 아래 팀과 경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5군 라인업으로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더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하고 11대 3인가로 이겼지. 그렇지. 6타점을 두드려 맞고 이날 박찬호가 알을 깠단 말이야. 어제인가? 어제입니다. 어제. 근데 진짜 KT가 왜 그냥 강백호가 돌아왔길래 됐나 싶었더니 이번 또 장성우가 나가더라고. 맞아요. 심우준도 부상 아웃.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 순위를 하고 있다는 게 왜 이렇게 좋아졌지? 뎁스가 좋아. 작년 우승팀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우승을
두 사람하고 마지막에 붙었잖아. 야, 너네도 잭스 근데 이긴 거야. 너네도 사실 작년에 KT랑 타이브레이커까지 갔던 팀이야. 빌드업이 훌륭한데? 작년에는 박민호가 FA 로이드를 제대로 맞아가지고 백정현도? 그렇지 백정현도 그렇고 김홍곤도 작년에 훨씬 잘했어 올해보다. 구자욱도 훨씬 잘했지. 팔아야겠다. 지금 떨어진 주축 선수가 몇 명이나 되냐 작년에 비해서. 근데 봐봐. LG가 작년에 진짜 모든 타자들이 커리어 로우를 찍었단 말이야. 신기할 정도. 근데 한 시즌 만에 이렇게 다 흔히 말해서 자기 평소대로 하고 몇몇 선수들은 자기의 올라오고. 커리어 하이를 찍고 우리 생각 그러니까 한 시즌 만에 이렇게 되잖아. 코치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우리도. 아, 이게 뭐 코치인지 뭔지 우리도 코치가 모르겠는데.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너네도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또 확 치고 갈 수 있잖아. 다시 아까 말한 그분들이 원래 커리어를 하고 뭐 이재현이라던가 김현주 이런 선수들이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 지금의 LG가 뭐가 달라? 그렇죠. 아휴 난망하다. 네. 네. 이런 거 그런 들어보면 희망회로야 진짜- 뭐 돌릴 수는 있겠지만 네. 롯데나 우리 팀 같은 경우는 롯데 가만히 롯데 왜 물고 들어갔어? 롯데 표정 봐 지금. 롯데는 정말 일관적이에요. 한결같고 그런 거 있잖아. 아까 뭐 그 야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롯데가 진짜 좋은 팀인 게 늘 한결같이 똑같이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을 키워주는 게 아닌가. 아 면역력이 제일 건강하죠. 네. 진짜 훌륭한 팀이야. KBO가 아니라 우리한테 꼭 필요한 팀이야. 아 우리한테 필요하다. 네. 4차 백신 같은 팀. 네. 퓨퓨퓨런님 짧게 네. 공군 훈련소에 오늘 아마 있을 것 같다. 마지막 댓글일 것 같다. 네, 아까 스팬으로서 아니 이분 아니야. 아니, 아까 다른 분이었어. 아니 짧게 했어. 그게 이분 맞아? 그런 네. 것 같아. 예. 해줘.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말도 박으라고. 그리고 주아야님께서 라이트 팬과 라이트하지 않은 팬의 차이는 경기 결과에 기분이 얼마나 영향받는가로. 이거 진짜 맞는 말 경기에 같아. 패하더라도 아쉽다 정도로 금방 기분이 돌아오면 라이트 팬인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이게 우리 와이프 정도 되는 정도고 화요일까지 기분이 안 좋을 저는 라이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너잖아. 아니, 나는 그냥 경기 끝나고 한 1시간 정도 기분이 안 좋고 그다음 말아. 한 그리고 시간 나서 동안 극도로 안 좋지. 녹화를 시작하면은 1시간 동안 야이 이러면서 근데 왜 녹화를 시작하면 기분이 안 좋아지십니까? 녹화를 시작하면 그때 기분들을 꺼내야 되잖아. 그때 기억들을 꺼내야 되고. 그렇죠. 그럼 이겨도 저도 다 화나는 건 뭐지? 그 진정한 헤비 팬. 이겨도 저도 다 화내는 건지. 그게 목이 정현재지. 나가기도 하고. 정현재지. 네 오른쪽에 있어. 야, 속구 안 복하네. 그게 그러다가 속구 막상 또 치면, 야 이렇게 되는 거지. 선수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아이고. 스시어만 드디어 네, 카메라를 집어던지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녹화를 다 할 때가 된 것 카메라가. 같다. 네. 오늘도 이번 주도